나이는 드는데 수입은 끊기고 자식들도 힘들고 노후가 참 불안하죠. 이럴 때 나라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오늘은 누가 어떻게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쉽게 알려드릴게요. 특히 60세 이상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적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먹고, 자고, 치료받고, 배우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라가 도와주는 제도예요. 생활비, 병원비, 월세, 자녀 학비까지 기초적인 삶을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 수급자 하면 매달 현금 받는 걸 떠올리지만 사실은 4가지 급여로 나뉩니다. 첫째, 생계급여, 매달 생활비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둘째, 의료급여, 병원비나 약값을 거의 안 내거나 아주 조금만 냅니다. 셋째, 주거급여, 월세를 지원하거나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넷째, 교육급여, 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용품비, 교재비,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생계급여를 받는 분은 4가지 모두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분도 있습니다. 이 4가지 중 어떤 걸 받든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부릅니다. 수급자 자격은 소득과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이란 일에서 버는 돈뿐 아니라 연금, 자녀가 준 돈, 통장에 들어온 입금까지 포함돼요. 기초연금,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봅니다. 재산이란 집, 땅,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보통 수도권은 9천만 원 이하, 지방은 7천만 원 이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년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니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 꼭 확인하세요. 60세 이상 분들께 중요한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 65세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부는 65세 이상이면 자동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즉, 왜 일을 안 하냐는 질문 없이 소득과 재산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급자 선정에 훨씬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64세 이하는 왜 일을 못하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분은 62세에 신청했을 때 근로능력이 있다며 탈락했지만 75세 남편을 돌봐야 해서 일을 못한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65세 이상은 근로능력 없음 자동 인정되므로 유리해요. 64세 이하는 근로불가 사유 입증 필요해요. 예를 들어 질병, 장애, 가족 돌봄 등의 사유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만약 지금 60에서 64세이고 탈락했다면 65세가 되면 다시 신청해보세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복지로가 아니라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받으실 때 준비물 챙겨서 상담받으면 편리해요. 1. 신분증 2. 통장사본 최근 1년치 거래 내역도 있으면 좋아요. 3. 임대차 계약서는 세입자일 경우만 필요해요. 4. 가족관계 증명서 5. 월세 영수증, 병원비 영수증 등 생활자료 64세 이하는 근로 불가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진단서, 가족 돌봄 확인서 등이 있어요.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시, 군, 구청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도 확인하니 자녀가 준 용돈이나 빌린 돈이라면 무슨 돈인지 설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결과는 약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가장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신청하기 전에 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해서 제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담당자가 대략적인 가능성을 알려주고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좋을지 미리 안내해줍니다. 혜택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 생계급여, 매달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둘째,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는 1,000원, 약국은
500원 정도만 부담할 때도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병원 갈 일이 많은데 이 혜택만으로도 연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셋째, 주거급여 월세 보조나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일반인보다 임대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또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우선 입주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임대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로 전화하면 LH, SH 등 전국 임대 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어요. 넷째, 교육급여, 학생이 있는 가정의 학용품비, 교재비,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별로 체육문화활동 지원이 있는 곳도 많아요. 예를 들어 수영, 승마, 태권도 같은 체육시설 이용권이나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건강도 챙겨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 추가 혜택들도 많이 있어요. 전기, 가스요금 감면, 통신비 할인, TV 수신료 면제,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 무료 이용. 이런 작은 혜택들이 모이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결과에 불만이 있거나 자료를 잘못 냈다면 이의 신청이나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받은 날부터 91일 이내에 가능하며 추가 서류를 내거나 소득 설명을 보완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특히 60세부터 64세에 탈락하신 분들은 65세가 되면 근로능력 판정 없이 소득, 재산만으로 판단하므로 재신청하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년만 기다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노후가 불안할 때 제도가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한 번만 방문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65세가 가까워지신 분들 꼭 다시 한번 신청해 보세요. 든든한 노후, 늘 봄이 함께하겠습니다.